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사건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질투해오던 대만이 최근 너무나도 뜬금없이 KF-21을 앞지르겠다며 무리한 전투기 개발의 목표를 세우다 현재 엄청난 난관에 부딪힌 상태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 4월 9일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기 직전인 4월 5일 대만 정부는 갑작스럽게 자국의 새로운 전투기 개발 계획을 전격 공개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해당 사업은 원래 2029년까지 여러 형태의 시제기 9대를 검증한 뒤 순차적으로 자국 전투기 개량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부득이하게 대만 정부는 이러한 일정들을 대거 앞당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당연하게도 최소 5년은 앞당겨진 해당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될 리 없었고 대만 정부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꼼수를 하나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한 물리적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개발한 KF-21 보라매를 90% 이상 모방하겠다 뻔뻔한 포부를 대만 언론 스스로 대서특필한 것이었는데요. 심지어 이를 위해 항공엔진의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보라매가 사용하는 F414 엔진을 긴급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혀 당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를 두고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에선 대만이 KF-21의 형상과 엔진을 그대로 모방하여 차세대 방위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사실 그 자체가 바로 KF-21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계획과 일정은 너무 터무니없었습니다. 대만은 2022년 본격적인 설계를 시작해 2023년 시제기 양산을 시작하고 2024년까지 시제 1호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인데요. 심지어 2025년까지 모든 검증 테스트를 마무리 짓고 2026년까지 최소 6대를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솔직히 이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미국의 군사 전략 싱크탱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워게임에서도 이 정도로 황당한 속도로 전투기를 개발하지 않는다. 대만의 이해하기 힘든 무리한 목표 설정에 대해 비판을 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그만큼 현재 대만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압박 속에서 자국 전투기 개발에 얼마나 진심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 대만이 참조했다는 우리 KF-21 개발 계획만 하더라도 사업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완성까지 당장 10년을 염두에 두고 있고 8조 원이라는 개발비로 미들 하이급 상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을 당시 대부분의 외신들에선 고작 그 정도 개발비로는 절대 불가능한 계획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KF-21급 차세대 첨단 고성능 전투기 핵심 기술 연구개발 계획인 천사 프로젝트에 고작 3,760억을 투자하고 지상 및 비행 테스트를 위한 시제기 2대를 제작하는데 6,4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당시에도 대만의 계획은 허무맹랑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속출했었습니다. 당연히 대만의 개발진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이러한 엉터리 계획을 전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만이 자존심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1989년 FCK-1 경국 전투기를 실전 배치하며 동북아시아에서 항공 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내심 자신들이 낮춰보던 한국이 훨씬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는 것을 보니 다급히 자신들의 능력밖에 이를 무리하게 진행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근 대만 내 전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분명해진 것은 이대로라면 대만의 차기 전투기 사업은 말 그대로 폭망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최근 KF-21의 안정적인 시험 비행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 나가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 항공산업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주축이 되어 KF-21 보라매의 뒤를 잇는 우리의 영공을 지킬 차세대 군용기 개발 계획까지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우리 공군은 에어포스 퀀텀 5.0이라는 이름으로 향후 수십 년에 걸친 공군 발전 계획은 완성해 민간에 공개했습니다. 2030년부터 매 10년마다 한 단계 향상될 우리 공군의 모습을 대만과 같이 허황된 계획이 아닌 매우 선명하고 정확하게 제시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극심한 난항을 겪고 있는 대만의 전투기 개발 현황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차세대 항공기 개발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1980년대 대만인들에게는 아주 큰 자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는 자부심이었는데요. 여기서 아시아의 4마리 용은 1980년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뒤를 이어 경제 발전을 하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뜻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만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국가였는데요.
당시 대만의 영광을 상징하는 게 바로 1989년 실전 배치된 FC-K1 경국 전투기입니다. 경국 전투기는 미국산 F-5의 구형화가 심해지자 대만이 자체 개발한 국산 전투기로서 전폭 8.5m, 전장 14.5m의 자체 중량 6.5톤, 최대 이륙 중량 9톤인 쌍발 터보팬 경량 전투기인데요. 9,500파운드 추력의 TFE-1042-70 엔진 2기를 장착해 당시로서는 상당히 빠른 마하 1.7의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자체 개발한 텐첸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슝펑 공대함 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어 공격력도 꽤 준수한 편이었죠. 이에 반해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기술력은 굉장히 낮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만과 같은 독자적인 항공기술력은 그 당시 우리나라에겐 사치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었죠. 경국의 시제기가 개발된 1985년 대한민국에서는 경국이 대체하려는 F-5의 라이센스 생산이 한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마저도 조립 생산이었을 정도로 열악한 공군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까지 경국 전투기는 한국과 대만의 기술 격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분위기가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1991년 12월 첫 순수 국산 항공기 KT-1 웅비의 초도 비행에 완벽하게 성공해내더니 불과 10년 만인 2001년 10월 31일 경국보다 훨씬 압도적인 세계 최고 성능의 훈련기 T-50 골든이글의 시제기를 완성해낸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이후 연달아 수출까지 성공해내며 현재 전 세계적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FA-50이라는 훌륭한 파생형까지 등장해버렸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대만과 한국의 격이 완전하게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제자리에 멈춰선 대만과 달리 끊임없이 자주국방에 목말라 했던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과 어깨를 맞댈 정도로 강력한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대만인들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자신들이 한국에 뒤처졌다는 것을 끝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당시 수많은 대만인들은 T-50이 한국이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기술로 만든 것이라며 온갖 억지를 부렸는데요.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 그토록 현실을 부정해오던 대만인들의 가슴에 결정타를 꽂아 넣는 사건이 발생해버렸습니다. 바로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KF-X의 체계 개발 계약을 끝마치고 본격적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단이 신설된 것이었습니다. 만약 KF-X의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급격하게 벌어진 한국과 대만의 격차는 이제 감히 따라잡을 생각을 못할 정도로 벌어지게 될 것이 뻔했는데요. 때문에 해당 사업이 시작된 직후 수많은 혐한 성향 대만인들은 일본의 카피나 만들던 한국이 무슨 4.5세대 첨단 전투기냐, 미국이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으면 한국은 결코 레이더와 전자장비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저주에 가까운 비판을 쏟아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그들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적극적인 기술 지원 없이도 대한민국은 AESA 레이더 전자전 체계, IRSTT, EOTGP 등을 독자 개발하며 성공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대목에서 아직까지도 한국의 기술력을 부정해오던 이들이 한국에 해냈다면 대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날로 늘어나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만 역시 한국과 같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표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대만의 터무니없는 계획들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대만이 얼마나 이를 위한 준비를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초내열 합금, 스텔스 도료, 레이더용 지라갈륨 소재와 같은 첨단 핵심 소재 개발과 4대 핵심 체계 독자 개발, F-414 엔진 라이선스 생산 등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모든 과정과 준비를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중 몇몇 기술들은 KF-X가 개발되기 훨씬 이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차근차근 발전시킨 성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애당초 대만의 개발진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이 10년 이상 준비한 성과를 모두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요. 설령 대만이 전투기의 주요 부품 국산화율을 모두 포기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튼다면 이는 어느 정도 우리를 흉내내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지만 이 방법 역시도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왔던 KF-21 보라매의 국산화율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9일 출고된 KF-21 보라매의 국산화율은 무려 65%에 달하는데요. 이마저도 엔진 등 일부 부품 때문에 국산화율이 낮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처음 개발한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수치라고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엔진 국산화 등을 통해 향후 국산화율을 더 끌어올릴 계획이 여럿 남아있어 앞으로 국산화율은 더욱 올라갈 예정인데요. 결과적으로 전혀 상반된 길을 걷기 시작한 대만은 더 이상 한국의 비교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개발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강력한 전력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보라매를 운용할 우리 공군의 경우 에어포스 퀀텀 5.0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에어포스 퀀텀 5.0은 2050년까지 우리 공군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초거대 미래 계획입니다. 항공우주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주 전력의 육성을 책임지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 대한민국 공군의 최대 단점 중 하나였던 부족한 전자전 역량을 보충하고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디지털 매트릭스 프로젝트. 복잡해진 첨단 시스템 속에서 서로 유기적인 연결이 중요한 미래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체계를 구상하는 A 프로젝트. 유무인 복합전투 MUMT 등 여러 새로운 전장에서 효과적인 교전이 가능하도록 전력을 육성하는 에이스 프로젝트. 그리고 이 모든 체계를 총괄하고 실시간으로 지휘해 여러 단위로 분산된 모자이크형 군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진행되는 미래 지휘 통제체계 발전 계획인 폴라리스 프로젝트 등 5대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10년마다 3단계로 세밀화해 수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신규 항공기까지 개발되고 배치될 예정으로서 2030년까지 무인 다목적기, KF-X 후속기, 대형 수송기가 개발 또는 신규 도입될 것이며 2040년대까지 극초음속 미사일과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 차세대 천궁, 공중위성발사 수송기가 전면 국산화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50년에는 지금까지 개발된 전투체계를 모두 통합해 미래전에 적합한 초고성능 전장관리체계, 6세대 유무인 복합전투기, 차세대 LSAM과 조기 경보기, 그리고 대형 무인 수송기를 국산화 및 전력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목표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감이 떨어지는 이러한 공군의 계획에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심이 될 정도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장 2040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무기체계들만 봐도 현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KF-21 1대와 최대 4대의 편대군으로 함께 작전할 무인기용 엔진의 코어부를 완성해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대형 항공엔진 개발을 탐색 중이며 차세대 천궁의 AESA 레이더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MQ-9 리퍼급 중형 공격용 무인기를 중고도 무인기 MUAV라는 명칭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더 크고 강력한 무인기 개발을 시도 중인데요. 때문에 현재 2022년을 기준으로도 2040년 계획이 상당수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 공군이 계획한 차세대 사업은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대만과 같이 망상으로 허우적될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